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역행하기보다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며 미국 대선으로 인해 4분기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출 기관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리서치 책임자 그렉 시폴라로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2024년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으로 나타났으며 3분기 계절적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누적 49.2%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4분기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폴라로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4분기에 강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어 더욱 낙관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지지가 더 강화되면서 비트코인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정상적 상승 기조를 회복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7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벤처 캐피털 기업 QCP는 10월의 강세 옥토버 내러티브가 다시 기세를 얻게 됐다라며 불안한 출발이 있었지만 추가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역사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옥토버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CP는 최근 미국의 강력한 비농업 고용 데이터를 비롯한 것이 경제적 원동력이 향후 시장 변동성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된 소비자 물가 CPI 데이터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추가 상승하려면 $2,300 이상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8일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자신의 X를 통해 이더리움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있다. 이더리움이 $2,300 이상을 유지한다면 $6,000를 향한 새로운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더리움이 $2,300 아래로 하락하면 $1,6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을 의미합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일 비트코인이 $64,000 이상의 상승세를 다시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수직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64,000를 기점으로 재조정받으며 새로운 보합 및 박스권이 진행될 것이다 안내드렸습니다. 금일 $64,000 부근을 터치하고 재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미결제약정이 유독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별다른 미결제약정 감소가 없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구조 변화가 생길 만한 하락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새로운 보합 및 박스권이 진행되겠죠. 따라서 지금 재눌림이 나오더라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새로운 보합 및 박스권이 진행되다가 최후 방향성은 상방으로 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혹시나 시장의 이상 징후나 조심해야 될 구간 등이 보인다면 그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으며 해당 최하단 영역에서 단기 반등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또 비트코인이 단기 눌림이 나오니까 알도 속이라며 알트코인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만 투자해야 된다는 소리죠. 물론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알트코인 시즌은 몇 년에 한 번 찾아오는 빅이벤트입니다. 약 4년 만에 알트코인 시즌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기엔 코일러 입장에서 너무 배가 아픕니다. 따라서 올해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미대선 등 시장의 유동성이 풀어질 일만 남았으니 알트코인의 포트폴리오를 짜임새 있게 준비하신다면 연말에 큰 성과가 나올 것이라 전망합니다. 유망 있는 알트코인 섹터로는 디파이 테마와 중국 계열의 테마가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디파이 테마와 중국 계열의 코인 한두 개 정도는 추가해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알트코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으며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한없이 상승하는데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알트코인 시장이 잠잠한 이유는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더리움이 잠잠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더리움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한 달 안으로 이더리움이 최소 400만 원까지는 힘차게 올라줄 거라 보고 있고요. 최저값이니 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겠죠. 이더리움이 400만 원 이상의 가격대를 유지한다면 눈치만 보던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겠고 모두가 기다리던 알트코인 대불장이 시작되겠습니다. 알트코인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플러스 30에서 50%씩 상승하다 보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저점 잡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미리 알트코인의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최근 몇 주간 급등하고 급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간 차트를 보시면 단순한 보합 및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죠. 현재 또 내부적인 약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매수 진입을 못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매수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저는 단기 눌림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 진입할 기회에 오히려 기분이 좋은데요. 중요한 반등 포인트만 명확히 설정해 주신다면 현재의 조정에 대해서 크게 겁먹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금일 64,000달러를 찍고 다시 한번 단기 눌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이낸스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에 의한 눌림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간상 매도층 유동성을 해소시켰기에 금일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시간상의 단기 추세는 모두 강세 추세이므로 지금의 단기 눌림에 대해서 겁먹으시기보다 매수 찬스를 집중하셔야 될 시기임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2024년 4분기 대불장으로 가기 전에 한 번은 앞자리 5를 찍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스윙 매수 지점으로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대는 4시간 봉상 중요한 수요존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나 세력들은 저점 매수 찬스를 쉽사리 안 내주기에 해당 수요존 안착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현금 일정 부분은 잘 쟁여두셨다가 해당 수요존 안착 시 매수로 대응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1시간봉상으로도 중요한 수요존은 57,500에서 58,500달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제가 해당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수요존은 왜 계속 강조드리고 안내드리는 것일까요? 매매를 하는데 많은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하고 대비해 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7,500에서 58,500달러까지 갑자기 하락했을 때 아무런 생각도 준비도 못한 사람은 당황하게 되겠죠. 판단력이 흐려지겠고요. 다만 우리처럼 57,500에서 58,500달러의 중요한 수요존에 안착될 경우 매수로 대응하자는 대비책을 미리 생각해 놓은 사람은 해당 수요존까지 하락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겠죠. 해당 가격대까지 안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으시고 혹시나 그 가능성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분봉 단위에서의 중요한 매수 영역은 15분봉상의 강세 오더블럭이었습니다. 해당 강세 오더블럭에서 무려 3차례 이상이나 강한 반등이 나와주었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재하락하여 해당 강세 오더블럭에 재안착될 경우 재매수해도 될지가 고민이실 텐데요. 해당 강세 오더블럭은 벌써 3차례나 지지 테스팅이 이루어졌기에 지지 반등성이 많이 희석되었을 것입니다. 재안착 시 가격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분봉 단위의 강세 오더블럭을 뚫고 내려가서 시간 봉상의 수요존 57,500에서 58,500달러에 안착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분봉상의 강세 오더블럭에 안착된다면 매수로 대응하시기보다 그 아랫선인 57,500에서 58,500달러에서 입 벌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64,465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65,605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으며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9,84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일간 매도층 유동성이 해소되었기에 유동성 수입에 따른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겠으나 결국 하방 압력을 더욱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따라서 당장 매수 진입을 하시더라도 손절매 설정을 타이트하게 잡고 임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범위 내에서 움직이며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뉴욕 오전장에서 매수축 유동성을 해소시키며 급격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나 뉴욕 오후장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며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일간 바이어스 흐름은 63,500에서 64,400달러 부근에서 매도 축적이 이루어졌으며 62,000달러 가격대에서 상당수의 청산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일간 바이어스상 매도 포지션이 상당수 청산되었기에 가격 반등이 가능하리라 볼 수도 있겠지만 일간 매도층 유동성이 해소되었기에 금일 기준으로는 추가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의 여지가 높은 시점입니다. 스윙 거래를 하신다면 금일 움직임이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 입장에서는 금일 거래는 신중하게 임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윙의 최정 매수 지점은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지점까지 안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당 영역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 살짝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기준으로 일간 매도층 유동성이 해소되었기에 추가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의 여지가 많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